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스테이 잡스 이교욱입니다. 박사연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취업의 동반자 스테이 잡스가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업 전략서. 네, 일부 소개해 주시죠, 박사연 아나운서님. 네, 투데이 잡스 일부에서는요, 이 실패에 늪에 빠진 학생들을 위해서 합격의 빛을 선사하는 시간이죠. 열정을 담은 컨설팅으로 성공 취업의 길을 열어드리는 취업의 새로운 기준, 취업 필살기 일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차원이 다른 컨설팅으로 취준생들의 성공 취업을 앞당겨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른 컨설팅으로 빠른 합격을 도와주는 성공 취업을 위한 특별한 선택, 취업 필살기 2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경력 단절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사회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그녀들을 위한 시간, 도전을 즐기는 경단녀들을 위한 여성 취업 정보 코너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성공 취업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취업 필살기 일부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안정영 컨설턴트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벌써 한 주가 지났어요. 네, 오늘이 입추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벌써 여기서. 시간이 가을이 다가왔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게 결코 좋지만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잘 준비하셨을 테니까 여름의 마무리 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취준에 한 발자국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쌤은 어떻게 좀 더위 많이 타시는 편인가요? 저 굉장히 많이 탑니다. 땀도 좀 많이 흘리시죠? 예, 저는 한겨울에도 땀을 좀 많이 흘리는 편이라 예. 여름이 정말로 싫습니다. 더위 개인적으로 좀 극복하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소개 좀 더위 해주세요. 극복하는 방법은 네. 선풍기 한 3대 정도 놓고 에어컨 한 대 틀고 그런 방법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기욱 씨는? 저는 땀을 굉장히 많이, 저보다 땀 많이 흘리는 사람 저희 아버지밖에 못 봤어요. 그 네. 약간 땀을 많이 흘리고 네. 뭐 먹으면 특히 좀 많이 나가지고 어. 저는 그냥 약간 좀 포기하고 되도록이면 뜨거운 음식, 매운 음식 안 먹으려고 좀 저도 참 그런데 뜨거운 음식, 매운 음식도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이열치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많이 더위 때문에 고생하실 텐데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더위 이기는 방법 아이고. 꼭 하나씩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더울 때일수록 오히려 여름 휴가 계획 좀 짜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혹시 휴가 계획 있으세요? 저는 휴가 계획을 보통 1년에 한 번을 가는데 언제 가냐면 저는 연말에 갑니다. 예, 그래서 1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과 정반대인 곳에 가서 제가 여기서 12월 24일 날 떠나면 그곳은 또 12월 24일. 아,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2번 맞는 그런 연말 휴가 계획을 전 잡고 있습니다, 보통. 매년 그렇게 똑같은 기간에 가시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그냥 한 해를 좀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크리스마스 이브를 2번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또 쉬어야지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휴가 시기에 약간 좀 흔들릴 수도 있는데 때로는 조금 흔들려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도끼질을 하는 거죠. 도끼질을 하는데 취준을 위해서 자기소개서도 쓰고 인적성도 하긴 하는데 저는 가끔은 도끼 날을 이렇게 좀 가는 시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취준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 받는 스트레스들 그런 것들을 배출하는 배설구가 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뭐 짧은 거리일지라도 여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배출하시면서 계속적인 그 취준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 그런 차원으로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금방 또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네. 또 좋은 성과 내시길 바라겠고 네. 오늘 그러면 소개할 직무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소개할 직무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두 분께 좀 질문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요? 우리 박세현 아나운서도 처음 네. 오셨으니까 제가 예.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여행지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속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속초요? 강원도 속초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아,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또 제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자유여행으로 가신 거예요? 네네, 아, 자유여행으로요. 알겠습니다. 저 비옥 같은 씨는요? 경우도 같은 동해인데 동해만 사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네. 강릉을 저는 혼자 처음 갔었던 여행지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막 보면은 강릉의 안목해변 이런 데 가면 카페가 이제 맞아요. 해변에 딱 커피. 인접해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혼자 고독을 즐기면서 아메리카노 한잔 하면서 아직 사색을 우리가 사실 즐기고 확인 안 된다고. 구독을 아니 즐기면서. 해외 여행은 안 다녀보셨습니까? 해외여행도 많이 갔죠. 근데 요즘에 그렇죠. 또 정부 차원에서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있으니까 애국자십니다. 국내 여행 쪽에서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난생 처음 미국을 정말 가보고 싶었는데 LA를 처음 가봤었는데 그 미국이 이렇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예, 예. 내가 그만큼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서 아니면은 뭐 규욱 씨와 같이 아니면 우리 서현 씨와 같이 본인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 여행지는 기억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나한테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기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직무입니다. 여행과 관련된? 네, 예. 바로 여행사의 상품기획 직무고요. 아. 예, 대한민국 최고의 여행사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은행의 상품 기획 직무에 대해서 한번 하나투어의? 예. 하나투어의 상품 기획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뭐 저희가 사실 여행사 패키지 이용하면 정말 편하게 잘 먹고 또 잘 자고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자유여행도 요즘 참 많이 가긴 해요. 그리고 자유여행 쪽을 좀 많이 이쪽이 좀 발달도 되긴 했는데 여행사를 통해 가는 거에 있어서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죠. 특히나 이제 부모님이랑 함께 갈 때.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머님들, 아버님들끼리 여행계를 통해서 갈 때는 이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그런 어떤 장점이 좀 쏠쏠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또한 개별적인 자유여행보다는 여행사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서 그 상품들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여행사에 있어서 이 상품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그럼 여행 상품 기획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하나투어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서요? 네, 하나투어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취준생이신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야 할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하나투어는 보니까 20년 연속 해외여행 및 항공권 판매 1위를 달성하고 있는 1등 여행 종합기업으로서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여행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20여만 개의 여행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전국에는 8천여 개의 협력 여행사가 있고요. 온라인 포털, 쇼핑몰 등의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행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그런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이용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네. 여러분들 인천공항 1터미널, 2터미널 시내 면세점 입찰에 참가해서 면세 사업권도 획득했던 거 알고 계실 아이고. 겁니다. 네. 그래서 인천 1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2019년 5월 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대한민국 어떤 산업계에서도 한 업체가 1등을 20년 동안 한 그렇죠. 그런 선례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만큼 또 지원하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지원 네.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 자격을 보니까 일단 제가 최근에 나온 채용 공고 기사를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제 정규대학교 이상의 학력의 기졸업자고요. 전공 제한은 없다라고 합니다. 네. 여행사만큼 저는 이 다양한 전공이 필요한 그러한 산업군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그냥 보통 채용 그 자격 요건에서 그냥 흘려보내는 건데 네. 해외 여행 및 출장에 정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중요한 것 같고요. 진짜 그렇겠네요. 예. 네. 그다음 우대 사항을 보면 아무래도 다양한 해외 국가들이 있으니까 어학 능력 우수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관광 그다음에 여행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소지자이신 분들은 좀 우대가 되고요. 또 네. 각종 공모전 여행사 자체적으로도 상품을 많이 고민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별 여행을 많이 떠나다 보니까 네. 다양한 아이디어를 추출할 수 있는 이런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경험 있으신 분들은 역시 우대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채용 과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알려주세요. 최근에 6월에 있었던 채용 연계형 인턴십이 있더라고요. 이걸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투어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하나투어의 성장과 함께할 역량이 있는 그런 지원자인지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재상은 어떤 사람들을 선호하나요? 인재상은 예. 스스로 비전을 창조하는 하나인 해서요. 크게 4가지의 어떤 실행 계획을 좀 볼 수 있는데 예. 서비스 마인드, 그다음에 프로 의식, 글로벌 역량, 디지털 마인드입니다. 이 4가지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에 이러한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화시킨 여러분들의 사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로서 보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본인의 생각을 녹아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다면 합격의 최종 관문,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면접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실무자 면접과 최종 면접으로 나뉘는데요. 네. 네. 실무자 면접은 다대 1 면접입니다. 그래서 면접 시간 한 20분 정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구조화된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심층 면접 진행하고 있고요. 특징이 이제 좀 계층별의 다양한 면접관분들이 들어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최종 면접 같은 경우에도 역시 다대 1 면접이고 면접관 한 2분 정도 참석을 하신다고 합니다. 면접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이고요. 인성 면접과 1차 면접 결과를 같이 점검한다고 합니다. 면접 시간이 길진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준비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 질문을 뽑아서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많이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면접은 여러 번 연습하는 것보다 좋은 건 없으니까 네. 많이 예상 질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여행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업무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네. 어떤 얘기인가요? 크게 좀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여행사의 어떤 강점인 여행 상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품들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하고 있는 상품 기획 기획 직무가 될 직무. 거고요. 상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이런 상품들을 사람들이 구매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품들을 판매하는 영업 직군이 있을 것입니다. 음. 그리고 2분은 여행 상품을 예약하실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약하세요? 인터넷이나 그렇죠. 핸드폰, 모바일로 그렇죠. 예, 예약을 그러다 하면서. 보니까 가서 여행사 직접 가서 물론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다 IT를 쓸 겁니다. 그래서 IT에 관련된 직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상품 기획, 영업, IT 직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경영 지원 직무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인재상도 얘기해봤지만 여행사다 보니까 네네. 여행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실제 제가 이제 좀 알아보니까 여행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분, 또 심지어는 이렇게 내가 맘먹고 어딜 여행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여행을 가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다고는 해요. 그런 분이 계신가요? 물론 좀 불리하긴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로 접근을 하는 거냐, 아니면 비즈니스 차원으로 접근을 하냐인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여행사를 왜 지원하냐고 하면 여행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이죠. 라고 하는 그런 지원 동기를 갖고 가시는 분들은 현직자 분들께서 그러면 회사에서 월급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휴가 가세요. 그런 마인드 갖고 지원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도가 얼마나 있는지 정말 내가 여행사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직무에 투입되어서 역량을 얼마만큼 끌어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인드 세팅을 그쪽으로 조금 전환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네. 이 관광학과 같이 뭔가 좀 관련 전공자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관련된 또 학과를 나오면은 산업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될 텐데요. 여행 상품은 정말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인문학 투어라든지 그다음에 그 효리네 민박에서 유명해주신 그 탐험가 분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주도를 가면 그분과 함께하는 또 여행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이처럼 관광학과를 나와서 여행 상품을 개발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저랑 간다면 전 세계 기업들을 투어하는 거죠. 취업을 하기 위해 이런 상품들. 우리 2분이라면 아나운서 방송국을 투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전공자분들이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저는 내 전공이 이렇다고 지원할 게 아니라 내 전공을 바탕으로 한 새롭게 응용된 상품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것도 훌륭한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품 기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주로 하게 되나요? 말 그대로 여행 상품을 기획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흔히 네. 이제 MD라고 부르더라고요. MD. MD, 예. 그래서 해당 지역의 신규 여행 상품을 일단 기획하겠죠.
그 다음에 개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품에 이제 심폐소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엄마니까 근데 자식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잘 키워야 되겠죠. 이게 마케팅의 과정일 거고요. 예. 실제 판매가 되고 난 다음에 원가 관리, 뭐 수익 관리까지 태어나서부터 이게 잘 자라서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것들을 관여하는 종합적인 업무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뭐 안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통칭 MD라고들 좀 많이 부르고 있긴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예. 상품 프로모션, 진행, 여행 상품 개발, 가격 설정, 목표 예측 등 내가 만들어 놓은 상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여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하나의 여행 상품을 제대로 기획하고 개발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회사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상품성, 원가도 따지고 얼마를 받아야 우리가 수익을 남겨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을지까지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사고로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MD 분들이 하나토에 많이 계시겠지만 네. 각각 뭐 대표하는 나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서유럽 담당하시고 네. 어떤 분은 동유럽, 어떤 네. 분은 미주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전공 영역이 따로 있나요? 그렇게도 되어 있고요. 예. 또 그것만 하다 보면 또 사람이 좀 약간 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순환보직을 통해서 순환을? 예, 아. 저는 이게 그 지역을 잘 안다라고 해서 상품을 잘 개발한다라기보단 프로세싱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곳에서 떴던 또 트렌드들도 있을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접목시켜서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지원할 때는 내가 어느 쪽에 어느 여행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타겟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런 걸 바탕으로 나중엔 다양한 것들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뭐 여행 산업 관련돼서 이슈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 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이슈가? 네. 두 분도 많이 뉴스에서 예.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헝가리 유람선 사건. 아이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 무역 보복 사건이죠. 가장 최근 사건이죠. 네, 일본. 맞습니다. 제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알아봤더니 여행사가 이것 때문에 좀 타격을 좀 입었다고 하고요. 예. 보통 우리가 사업 기획이라고 하는 걸 세웁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존에 헝가리에서 나왔던 매출이 있을 거고 일본에서 나왔던 매출이 있을 텐데 이제 이거에 대한 수요가 푹 떨어지면 이제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사업 계획을 막 변경해야 될 거라 여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좀 바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한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 대한 일본 수출 규제로 일본 불매 운동이 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 하순부터 10% 이상 감소했고요. 7월 15일 이후에 인천공항을 통해 다녀온 여행객 수가 60만 8천 명인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1만 1,000명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백색 국가 지역에서 완전 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움직임이 더 커질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나오면 또 상당히 또 무거워지는데 네.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네. 단순히 관광객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관광 산업도 타격을 받았는데 일본의 그런 수출 규제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 사업 등 어떻게 보면 우리 취준생 분들이 가장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곳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준생 분들은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팔로우업을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희가 뭐 간단히 얘기를 나눠봤지만 뭐 사회 이슈 그리고 해당 국가 또 뭐 관광객의 안전까지 네. 정말 뭐 다양한 걸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직무가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또 요즘 뭐 글로벌 사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뭐 직무에 대한 비전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네. 점은 어떤가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 산업을 선택할 때 있어서 이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냐, 앞으로도 유명한 산업이냐라고 봤을 땐 여행 상품 기획 직무처럼 유망한 산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실질적으로 여행사에서 가장 그 수익을 내는 부서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망이 좀 유망하고요. 또 앞으로 확장성도 좀 매우 큰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이 소득이 점점 늘어날수록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소확행이다, 뭐 본인의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은 뭐 혼족이다라고 해서 여행에 관련된 니즈는 계속적으로 커질 것 같아요. 그럴 그리고 것 같아요. 상품에 네. 대한 니즈도 계속적으로 커지면서 이쪽 직무에 하시는 분들은 하실 일이 많을 거고요. 네. 특히나 그렇다면 보통 여행사에 들어가서 우리가 상품을 접하기보다는 그냥 개별적으로 혼자 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저와 같이 시간과 노력을 조금 들여서 이 전문가분들이 이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냐
내가 여기에서 분명히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은 뭐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들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자격 요건을 좀 보니까 네. 세계를 무대로 여행 전문가로서 자질을 펼치고 싶은 지원자, 또 새로운 감성과 창의력이 있는 또 책임감을 가지고 그다음에 장기 해외 체류 경험 보유자 등 다양한 문화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전, 새로운 체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심. 그다음에 이게 또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내가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니까 입장으로 가겠지만 점점 이제 상품을 만들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닌 회사원의 입장에서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말고 이 부분을 사람들이 좋아할까 안 할까 등등의 그런 트렌드 분석 역량 그런 부분들 좀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외국에서 활동하는 일이다 보니까 외국어 능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어떤 직무든 간에 외국어를 잘하시면 좋고요. 또 내가 외국어를 잘하면 나갈 수 있는 국가가 참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상품 개발할 수 있는 쪽도 많아지니까 외국어 역량, 영어, 중국어, 그리고 약간 좀 민감하긴 하지만 일본어 등등 제2외국어까지 많이 하고 계신 예. 분들이라면 훨씬 더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뭐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여행사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네. 혹시 어떤 질문들을 주로 받게 될까요? 면접 질문을 제가 좀 알아봤어요. 네. 네. 그랬더니 실제 그 면접을 보신 분이 후기를 좀 작성해 주셔서 제가 그걸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하나에서는 철저하게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으로 나뉘는데 공통 질문 같은 경우에는 취미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싶냐에 관련된 직무에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고요. 또 혼자만 과중한 업무를 맡는다면 이거는 실제 이럴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여행사 업무가 조금 고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예.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처 방안 물어보고 있고요. 또 이제 개별적으로 본인이 쓴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경험을 쌓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여행사에서 경험을 쌓았는지에 대한 내용. 두 번째, 하나투어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아무래도 모두 투어일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둘 회사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점을 물어보고요. 또 경쟁업체가 계속적으로 모방하고 있고 우리도 어떻게 뭔가 좀 따라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데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포부죠. 10년 뒤에 하나투어 직원으로서 이루고 싶은 것 등등에 관련된 여행 산업. 그러니까 면접장에 가면 여러분들한테 쓸데없는 것을 물어보는 경우도 많은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없이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쌤이 말해주신 이 항목들에 대한 답안을 좀 잘 정리해두면 면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네,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필요한 역량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항목은 크게 4가지 항목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본 자기소개서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인데 첫 번째는 그러네요. 성장 엄청 과정입니다. 네. 성장 과정은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왔습니다라는 거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쓴다라고 한다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좀 좋아하게 됐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등 여행이라고 하는 거에 포커싱을 맞춰서 내가 자라온 환경, 내가 자라온 어떤 배경 등을 좀 적어줘서 이 지원자가 여행에 관심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포문을 좀 열어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 항목 같은 경우에 이제 성격 및 강점이 나왔습니다. 성격을 얘기하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전 성격상 장점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강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직무상에 필요한 직무 역량의 강점을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적극성, 도전 정신, 뭐 트렌드를 분석 잘한다 등등 여러분들이 그 중에 갖고 있는 것 하나를 여기다가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여러분들이 뽑아야 될 내용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작성해 주시고요. 세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회사 지원 동기가 있고요. 직무 지원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에다가 회사 지원 동기를 적기보다는 내가 상품 기획 직무라고 한다면 왜 상품 기획 직무인지 1번에서 우리가 여행을 좋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3번에서 내가 그 여행 중에 왜 상품 기획 직무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게 조금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항목. 예, 마지막 4번은 입사후 포부입니다. 이 입사후 포부에다가 내가 왜 하나 투어인지에 대한 회사 내용을 좀 적어주시고요.
하나투어에 아까 비전이 있었고 인재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핵심 인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약속을 좀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사실 많은 회사들에서 기본으로 취하고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 네, 항목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네네. 보면 자기소개서 그 비중이 이렇게 높지 않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행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네. 어떤 지원 동기라든지 직무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너무 뻔한 질문이니까 뻔한 내용을 적기보다는 이 직무에 포커싱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녹여내시는 게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지원한 우리 분의 이력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상 이 직무 같은 경우에는 4년제 이상이 지원 가능한 그 네. 자격이 되는데 오늘 나오실 분은 특성화고 학생이세요. 아, 그런가요? 이분이 관광 경영에 관련된 전공을 하고 계시고 이후에 진학할 예정이시라 이분이 갖고 계신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하겠지만 이후에 어떤 쪽으로 좀 설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조언을 주는 쪽으로도 한번 보도록 굉장히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네요. 네. 한번 살펴보죠. 학력사항부터 보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그런 쪽으로 좀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격사항을 보면 전산회계 2급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픽 기술 자격, 또 SMAT죠. 이거 서비스 경영 자격 3급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아마 그 관광 쪽이랑 좀 연관이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전산회계 운용사, 조주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어이구, 조직기능사.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상 네. 실적입니다. 그다음에 교내 활동인데 관광 안내 부분에 기능 경진 대회 나갔고요. 또 실질적인 관광 서비스 실무 부분에 관련된 교육도 받으셨고요. 가장 마지막 항목 교회 활동에 하나 투어 챌린저 하이스쿨 4기라고 해서 이거 여행 상품을 좋은데요? 여행 상품을 계획해봤고 해외 방문한 게 있으니까 아마 면접장에서 본인도 이 내용을 가장 많이 말씀하셔야 될 거고요. 저희도 이것이 무엇인지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쌤께서 혹시 여행 상품 기획 이 직무를 희망하는 취준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무슨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꼭 내가 여행을 좋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니즈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니즈를 내가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저는 가장 거시적인 트렌드 분석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좁혀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행사에 취업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직무와 기업을 한 번에 정리하는 취업 필살기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실질적으로 취준생과 함께 모의 면접을 해보는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당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 취업 필살기. 오늘은 여행 상품 기획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네, 투데이 잡스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2부에서 본격적으로 취준생 맞춤 모의 면접을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야근 기대해 약사에게 주세요. 취업은 투데이 자, 잡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설유진 씨 되십니까? 실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아 보여요. 죄송합니다. 아이쿠. 종이증권으로 거래하기 번거로우셨죠? 증권의 간편한 거래를 위해 전자증권 제도가 시작됩니다. 전자증권 제도. 신입이 들어왔다. 궁금하다. 기대된다. 결국 해냈다.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을 갖추고 맞춤형 인재로 경쟁력도 높이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얻는 이학습 병행.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면접 합격의 비밀을 공개하는 시간이죠. 취업 필살기 2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성공 취업의 지름길 취업 필살기 2부 시작됐습니다. 네, 1부 함께하신 안정영 컨설턴트 옆에 자타공인 얼짱 멘토죠. 강신호 컨설턴트님 함께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번에 보고선 지금 며칠 만에 다시 뵀는데 네.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자타공인 또 얼짱이기 때문에 날로 얼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비결이 있으신가요? 미모를 유지하시는 비결은 비결이? 우리 제자들, 멘티들을 취업시켰을 때 그 카타르시스와 희열로 점점 이렇게 또 엔돌핀으로 얼굴이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쩐지 좀 얼굴 시작은 광채가, 이상했지만 마무리는 네네. 우리 학생들 취업에 포커싱을 맞춰서.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줄 취준생분도 인사를 좀 해주세요. 카메라 보고. 안녕하세요. 경기도 특성화 고등학교인 평촌경영고등학교 관광경영과에 재학 중인 안송현이라고 합니다. 아유, 네. 너무 참 귀여운 취준생이 나와가지고. 네, 제 옆에 앉아 계신데 너무너무 귀여우세요. 오늘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 혹시 소감 어떠세요? 이렇게 카메라들이 많아서 굉장히 떨리고요. 네. 말실수 안 하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실수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나투어 여행 상품 기획 직무 입사를 희망하시는 안송영 학생과 함께 모의 면접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송현 학생. 생방송은 처음이죠. 네, 생방송에 나와서 면접을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으니까 또 고등학생이시잖아요. 네. 나와주셨다는 것만으로 대단하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니까 준비하신 역량 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럼 우리 안송현 학생의 자기소개 잠깐만 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촌경영고등학교 관광경영과 재학 중인 안송현이라고 합니다. 네. 나이는 19살이고요. 네. 여행 상품 기획자가 되고 싶어서 모의 면접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송현 학생, 고등학교에서 지금 전공이 관광 경영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다 이거를 선택하시게 됐는지 좀 계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처음 관광 경영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중학교 3학년 때 간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이 클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여행은 가족들이랑 다 같이 여행을 갔던 거였는데 네. 거기서 제 막내 동생이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행을 잊지 못하여 계속 추억하는 모습을 보고 여행은 누군가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양한 그런 여행을 전공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알아보던 중에 학교의 평촌경영고등학교 관광경영과를 알게 되었고 이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동생분은 추억을 뭐 이렇게 뭔가 기억에 남았는데 본인은 그 여행이 어땠어요? 저도 이제 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들어준 여행이기도 하고 네. 이제 제 미래를 바꿔준 여행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생은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다 그러던가요? 그 여행이? 사실 동생으로서는 첫 번째 해외여행이다 보니까 이제 모르던 사람들이랑 만나는 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었던 것 같고 거기서 했던 다양한 활동들 예를 들어서 스노클링이라든지 이제 거기서 현지 음식을 먹었던 다양한 활동들이 이제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또 필리핀 보라카이에 가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탔던 경험을 굉장히 잊지 못해서 비행기라는 취미를 가지게 되어서 이제 프라모델을 조립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취미도 가지게 되었던 여행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격증 취득하신 걸 보니까 좋은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셨는데 이 관광 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할 생각 안 해보셨는지? 관광 분야 자격증 취득할 생각 많이 해봤었고요. 네. 이제 제가 작년에 시기를 조금 놓쳐서 지원하지는 못하였는데 관광 관련된 자격증으로 국내 여행 안내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올해 9월 달에 시험을 시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중에서 가장 관광과 관련된 자격증은 CRS 토파즈 자격증이라고 항공을 예약하고 발권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였고 이제 민간 자격증을 작성하진 못하였지만 그러한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송현 학생 보니까 중국어 동아리 활동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포지션으로 하셨고 무슨 활동을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동아리 이제 부부장이 제 친한 친구들이었어서 이제 네. 친구들을 도와서 전체적으로 동아리 시간에 하는 이제 회화 단어를 찾는다든지 영화를 선택한다든지 하는 활동을 하였었고요. 네. 동아리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동아리 부스를 운영했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국어 동아리이기 때문에 탕후루를 판매를 하였는데요. 이제 그 탕후루를 판매를 할 때 친구들과 저희 동아리 부장 친구가 중국에서 온 친구여서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기도 하였고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하면은 그 친구의 이제 말을 따라서 이제 성조를 배운다든지 영화를 자막 없이 보고서 이제 그 영화의 어떤 회화 부분을 친구가 찝어주는 대로 같이 대화를 나눈다든지 하는 활동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뭔가 배운 점 이런 걸 좀 소개시켜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중국어가 원래는 중국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이제 어렸었고 이제 언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중국어에 대해서 조금 막연하게 멀어졌던 경험이 있는데 2학년 때 중국어 학과를 선택을 하여서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어 동아리에 진학을 하면서 이제 내가 몰랐던 세상이 훨씬 넓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중국어를 배우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 좀 뭐하지만 마냥 시끄럽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언어인데 이제 네. 그 중국어가 굉장히 부드럽고 노래하듯이 그렇게 들릴 수 있다라는 매력을 알게 되었고 네, 제2 외국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업 아이디어 은상수상 하셨어요.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은데 이 하나 투어 챌린지죠. 요 부분에서 성과 중심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수상을 할 때 나의 역할,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업 아이디어 은상 수상과 투어 챌린저 활동은 두 개가 다른 활동인데 어떤 걸 두 개 모두를 두 개 다 중점으로 말씀해 얘기해 주시면 드릴까요? 좋겠어요. 네. 창업 아이템 활동은 이제 경기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창업 캠프를 갔다 와서 그 캠프 안에서 팀을 구성을 하여서 창업 아이템을 내었던 거고요. 제가 거기서 했던 역할은 이제 창업 아이템 아이디어 지원이랑 PPT 제작 그리고 창업 아이템을 만든 것을 이제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발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 아이템 지원에서는 4차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나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발표 재능 또한 PPT 제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고요. 하나투어 투어 챌린저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하나투어 투어 챌린저가 되기 위해서 제가 저희 팀에서 조장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여행 상품을 기획하였고 PPT 제작과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하는 발표 활동을 하였었고요. 투어 챌린저에 합격하고 나서는 이제 해외에 가면 해외에서 미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투어 챌린저 안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함께 미션을 수행을 하여서 저희가 방문했던 여행지가 베트남 달랏이라는 곳인데 그 달랏에 대한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였고 제 역할은 PPT 제작과 이제 이렇게 친구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해외에 가서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다양한 친구들과 이렇게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고요. 좋은 팀원들을 잘 만나서 저희가 미션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지 분들과 영어랑 다른 현지어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자료들을 잘 수집할 수 있는지 그 여행지의 매력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들도 굉장히 좋고 성과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성과들 중에서 여행 상품 기획 직무를 입사해서 직무를 수행할 때 제일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배웠던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달랏 현지에 가서 이제 친구들과 같이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현지의 매력을 찾는 미션을 수행했던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행 상품 제작 같은 경우에는 그 현지가 어떤 포인트로 셀링이 될 건지 고객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파악을 해야 하기도 하고 또한 여행지에서 다양한 음식이나 이제 여행지를 수배해야 되는데 그러한 수배 활동들 동시에 하였었고 이제 실제로 여행 상품 기획에 가장 가까운 활동을 현지에서 하였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송현 학생 여행 상품 기획에서 하는 일 혹시 좀 조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시고요. 그 중에 이제 본인이 가장 수행하고 싶은 업무
그 부분까지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 상품 기획은 제가 알기로는 크게 두 분야로 나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상품을 직접 현지에 가서 수배하는 업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행지 예약, 여행 일정을 만들고 숙박업소를 이제 알아보고 이제 네. 그러한 활동을 한다고 알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알아본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상품을 제작하는 것과 항공편과 숙박편 등을 이제 예약하는 예약 업무도 동시에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또한 여행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상품들을 총 만들어서 실제로 고객들이 현장에 가서 이제 잘 지냈는지 그런 걸 파악하는 것과 이제 후에 만족도를 조사하는 등의 후처리 업무까지 전부 총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하고 싶은 업무는 뭐예요? 저는 아무래도 현지에 가서 수배하는 업무를 하고 싶은데 이제 달랏에서 이제 느끼면서 현지에 가서 현지의 매력을 찾는다는 것은 제가 사전에 달랏에 대해 이만큼 조사를 하고 갔었지만 그 현지에 가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이 정보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정말 새로운 여행지를 찾아서 이것을 인기를 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배 업무를 가장 하고 싶고요. 이제 꼭 수배 업무가 아니더라도 제가 CRS 자격증을 따면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해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예약 발권 업무도 맡고 싶습니다. 둘 다 하고 싶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고등학교 2학년 때죠. 상업 경진 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보면 결과는 좋았지만 대본을 잠깐 잊었었죠. 그래서 만약에 대본을 잊지 않고 발표를 했었다면 그 해당 성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냈던 성과가 굉장히 제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본을 읽지 않았다면은 더욱더 빠른 그런 발표가 빠르고 유익한 발표가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대본을 잊었다고 해서 그렇게 점수에 큰 리스크가 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또 물어보신 게 그 뒤로 배웠던 점을 물어보셨었나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네. 이제 그 경험 이후에 배우고 느꼈던 것들, 그래서 좀 달라진 모습, 그러니까 더 나은 모습이겠죠.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제가 질문하기도 전에 죄송합니다. 또 눈치를 채셨어요. 와, 대단합니다. 네, 그것까지 얘기해 주시면. 네. 죄송합니다. 네, 해서 배웠던 점이라고 하면은 그 전에는 막연하게 무언가를 잊거나 실수하면은 굉장히 큰 이렇게 책임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학교를 대표해서 나가는 건데 이제 아주 자그마한 실수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강박적으로 대본을 전체를 전부 외우기도 하였고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갔었는데 막상 현장에서 대본을 잊어버리고 끝나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한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자긍심이 생겼고요. 이제 그 뒤로는 조금 더 다양한 활동에 지원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생겼고 이제 도전심을 많이 가지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현 학생의 그 회사를 선택하는 취업을 하시는 기준을 보니까 사회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굉장히 좀 멋지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현 학생이 왜 꼭 하나투어 여행사에 입사해서 사회에 뭔가 좀 기여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업계 최초로 CSR 팀을 구성을 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봉헌 활동을 시작한 그런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년 전에는 하나투어 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을 아예 적자적으로 운영을 하여서 다른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차별화된 그러한 사회봉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투어의 사회봉헌 활동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었다라고 꼽았었고요. 또한 하나투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투어 챌린저를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장학생으로서 이 활동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어떻게 이제 효과를 줄 수가 있고 하는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더욱 하나투어라는 회사에 애착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도움이 됐어요? 하나투어에서 해외 활동을 나간 것도 물론 좋았지만 국내에서 호텔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면서 다양한
직책의 분들이 오셔서 저희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Q&A도 많이 하고 이제 강의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한 강의로서 이제 여행업의 트렌드를 진짜 잘 파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 막연하게 꿈꿔오던 여행사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잘 알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가장 도움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워낙에 잘하시니까 제가 좀 감사합니다. 압박을 살짝 해도 될까요? 네. 압박 질문을. 저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직접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좋은 점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점은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아쉬웠던 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투어 네, 본인이 챌린저 경험했던 거에서요. 사실 너무 소중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합니까? 악점을 찾으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운데 이제 그 챌린저 활동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일을 얘기해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그 경험에서 좀 듣고 싶었는데 경험에서요? 없으시다면 제가 다른 네.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럼 우리 부탁드릴게요. 송현 학생은 하나투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했다라고 했는데 기업 활동에 있어서요. 기업 활동의 첫 번째는 매출을 증대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과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두 가지 기준 중에서 어떤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업이 매출 증대도 물론 기업의 1차적인 목표지만 아무래도 사회에 봉헌할 수 있는 활동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어필을 해야 이제 매출이 증대가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러한 소비자들에게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방도가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서 요즘에 윤리 경영이 뜨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둘 모두 동일 선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회적인 환원 활동을 하게 되면은 매출 증대도 같이 선순환이 따라올 이루어질 수 거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관광산업 분야로 지원을 하셨는데 혹시 타 산업, 다른 산업이죠. 그리고 다른 기업 혹은 또 다른 직무에 지원한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경험이 없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사에 신입사원을 뽑는 공채에 딱 한 번 지원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3월 달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에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감도 잡을 수가 없어서 이제 내가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의 동일한 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의 수준에서 제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한국산업인력공사에서 공채를 뽑는 게 가장 첫 번째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을 해봤었고요. 네, 그랬습니다. 산업인력공단 네, 말씀하시는 산업인력공단이에요. 직무가 어떤 직무셨죠? 사무 직무였습니다. 사무 직무. 네. 실제로 합격을 했다면 입사할 의지가, 희망이 있으셨나요? 있었긴 했지만 아무래도 제 1차적인 목표는 가장 최우선인 목표는 여행사에 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기준을 평가하는 정도로 그렇게 지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네네. 보기 위해서 네네. 한번 지원해 봤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포부를 보니까 가지고 있는 역량을 꾸준히 발전시키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좀 얘기해 주시죠. 여행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은 아무래도 외국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다양한 영어와 이제 제2 외국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거 외에도 제가 키우고 싶은 역량은 사회의 흐름을 읽는 눈이라고 할까요? 트렌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키우고 싶습니다. 따라서 SNS를 자주 보면서 한다든지 매일 놓치지 않고 뉴스를 파악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외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오픽이라는 영어 자격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회화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2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와 스페인어 두 종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원어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학원을 끊고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내 가진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압박 질문 또 하나 해도 돼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본인이 파악하는 여행업의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지금 트렌드는 SIT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IT 상품이 뭐냐면 개인 맞춤형 여행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거대한 패키지 여행보다는 이제 각자의 개인의 개성을 살리는 여행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테마 여행이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백종원 선생님과 같이 맛집 여행을 떠난다든지 뭐 아니면은 달리기 선수와 같이 마라톤 여행을 떠난다든지 하는 테마 여행 상품을 이제 많이 하나투어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개인의 개성을 맞춰줄 수 있는 여행을 만드는 게 요즘 여행의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여행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좋았던 여행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여행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했는지요? 네. 세 개를 꼽아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간단하게. 네. 가장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여행은 아무래도 제가 앞서 얘기했던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기억하는 선에서는 최초의 해외여행이기도 했고 제 지금 미래를 바꿔놓은 여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잊을 수 없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떠났던 대만 여행입니다. 대만 여행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글로벌 어학연수 장학 캠프라고 하여서 학교에서 우수생들을 이제 선출을 하여서 여행을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보라카이 여행으로 인해서 이제 꿈을 키웠고 그 꿈을 키우기 위한 학교에 입학을 하여서 이제 가장 처음으로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이 남는 여행인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 여행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베트남 달랏 여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전에 제가 이 베트남 달랏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였던 것도 있고 이제 지금까지 3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커리어들을 가장 종합적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총 3가지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송현 학생 살면서 말을 못 해본 적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말을 너무 잘해요.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드려도 될까요? 네. 4차 산업과 관련해서 향후의 관광 산업이나 여행업이 어떤 식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향성? 사실 막연하게 생각하기로는 4차 산업이 되면 이제 AI가 여행 상품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관광 여행 상품 기획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외에 테마 상품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람의 개인의 개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은 이제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4차 산업의 키워드에 이제 로켓과 IoT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켓으로 인해서 우리가 꿈꾸만 어떤 우주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IoT로 인해서 조금 더 편안한 여행을 보낼 수도 있고 또한 그 각각의 개인이 어떤 것을 더욱 선호하는지 더욱 깔끔하게 이렇게 표로 정렬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4차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이동수단도 굉장히 지금보다 더욱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전에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비행기가 생겼던 것처럼 또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어떠한 운송수단이 등장할지 모르니까 미래는 어둡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뭐 부산 네, 여행 맞아요, 이런 것도 맞아요.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영업 현장에서 고객 접점, 고객 만족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력서를 보니까 경험이랑 경력에 대한 부분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는 거고 여행업에서의 그런 고객 만족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작은 돈가스 가게를 하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을 따라서 손님들을 만나보는 것은 굉장히 많이 해봤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람을 만나보고 하는 일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행업에서의 고객 만족이란 것은 그 고객이 그 여행으로 인한 추억을 잘 쌓을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것이 고객 만족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송현 학생 긴 시간 동안 면접 잘 보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떨려서 사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야 떨린 게 저 정도면 뭐.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좋은 컨설팅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아니 저는 이게 모의 면접이 아니라 최종 면접인 줄 알았어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억에 남지만 진짜 긴장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아까 이 같아요. 손짓을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스처 쉽게 나오는 게 아닌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학생 아니죠? 교복 어디서부터 왔어요?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게 리스크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리스크라는 단어를 아예 몰랐거든요. 네, 그래갖고 송현 학생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나 국어 과목이 좀 리스키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굉장히 수준 높은 고등학생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컨설팅 진행해 볼까요? 네, 먼저 해주시죠. 우선은 뭐 다들 느끼셨겠지만 우선 뭐 달변가 수준의 그러니까. 멘트를 해주셨고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달변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더듬는데 학부생 수준으로 지금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다는 느낌이 왔었고 그리고 제스처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셨는데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면 산만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적절하게 말의 속도와 함께 잘 말씀해 주셨고 미소 표정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발성, 발음, 톤, 억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이미지 메이킹뿐만 아니라 보이스 메이킹 또한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기소개를 이제 안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자기소개가 조금 준비가 안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는 처음 시작하는 첫 단추입니다. 잘 준비된 그런 자기소개로 1분 내외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짧게 버전별로 뭐 30초 자기소개, 뭐 1분 30초 자기소개 좀 준비를 잘 해놓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격증을 기재를 하셨는데 자격증을 우선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땁니다. 예, 굉장히 좋은 자격증들을 많이 따는데 기재를 시계열로 하셨어요. 근데 아쉬운 게 직무 관련성 위주로 좀 직무 관련이 높은 자격을 상단에 좀 기재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뭐 CRS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관광 관련 자격증을 준비도 하고 있고 따셨거든요. 그럼 그거를 조금 상단에 기재를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창업 아이디어 수상했던 거, 하나투어 챌린지, 경험에 대한 성과들 이런 부분들 답변을 잘 하셨는데 답변한 후에 그것들을 직무 관련해서 내가 이런 경험들과 성과를 낸 사람인데 내가 입사를 하게 된다면 내가 이 직무, 해당 직무에 어떻게 연결지어서 성과를 낼 수 있다까지 답변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상업 경진대회에서 대본을 잊으셨잖아요. 근데 이 자소서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본을 잊었다? 그러면 준비를 좀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순발력 있게 그런 것들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했다라는 거에 포커싱을 맞추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 정신까지 키워드까지 잘 역량 키워드를 얘기해 주셨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질문을 경험과 경력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행업에서 이제 상품 기획을 할 때 고객 관점에서 고객 만족을 시키는 게 최종 목표인데 고객에 대한 접점과 경험이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또 부모님께서 돈가스 또 식당을 하셔갖고 고객 접점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고객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답변까지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어를 좀 써도 될까요? 물론이죠. As good as it gets.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저는 그래서 아까 자기소개가 약간 좀 아쉽다 그러셨잖아요. 제가 봤을 땐 일부러 기대를 안 하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이 아닐까. 한 수 네. 뒤를 네. 내다보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게 하는 별로 준비를 안 해왔네? 라는 생각을 좀 아니죠? 전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았던 답변은 사실 기업에서 매출이라고 하는 어떤 수익성을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질문은 일반 취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보통 저는 그러면은 그래도 기업이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답변을 저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게 선순환이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답변은 굉장히 좀 신선했던 것 같고 저 또한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소비자가 어떤 고객들이 소비할 때 있어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착한 소비거든요. 그 기업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를 파악하는데 그런 관점까지 언급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상품, 그러니까 우리 송현 학생은 면접장에 가면 일반적인 질문을 받기보단 면접관이 야 얘는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해서 준비를 안 한 걸 계속 찾으러 갈 것 같아요. 답변을 너무 잘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압박을 좀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까지 어떤 상품 개발하고 싶니? 어떤 게 트렌드인 것 같니? 라고 하는 질문에 또 SIT 상품이다라고 얘기해서 그걸 또 어디서 끄집어냈어요. 본인의 역량이에요. 그게 순발력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접을 되게 좀 잘 보시는 분이라 저는 이런 상태로 좀 준비를 계속 하신다면 여행사뿐만 아니라 저는 꼭 이것만 보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진학 계획이 있으시니까 다양한 서비스 산업, 아까 지원하셨다라고 하는 한국 그 산업인력공단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갈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관광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를 가겠다는 건 맞지만 고등학생이잖아요. 다양한 진로의 세계가 있으니까 좀 넓게 보시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순발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다음에 뭐 서비스 역량 이런 걸 바탕으로 다양한 직군에 한번 좀 도전해 주시면 훨씬 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핵심 인재가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오늘 면접에 임하신 우리 송현 학생의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죠. 오늘 어땠어요? 떨렸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떨렸고요. 전략입니다, 전략. 오늘 면접 위해서 뭐 준비했어요? 면접 위해서 네. 그냥 교복은 어디서 빌리셨나요? 저희 학교에서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네. 또 아쉬웠던 답변 같은 것도 스스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잘하셨습니다만 어떤 게 저는 있었습니까? 저희 돈가스 집 얘기한 거를 조금 더 제가 가진 역량이나 이제 그 여행사에 대한 이제 고객 만족 서비스 부분이라던가 이제 제가 가졌던 그 느낌? 네, 느낌이나 이제 그러한 능력들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너무 짧게만 답변을 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사실 오늘 같은 기회가 자리가 많지는 않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쌤들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나 아니면 조언 맞아요. 받고 싶은 거 우리 있으실까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명실상부 최고의 컨설턴트니까 한번 이 기회에 삼아서 물어보시죠. 꼭 이 취업이 아니고 진로 쪽도 괜찮아요. 어떤 질문상 하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이제 그 업무에 따라 자기소개서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거에 작성하는 팁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을 쓰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강점을 쓰라고 2번에 나와 있었어요. 그렇다면 구조를 본다면 일단 이 상품기획 직무라고 한다면 이 상품기획 직무가 무엇을 하는지 본인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걸 하기 위한 필요한 역량이 있죠. 다양한 게 있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적극성 뭐다 있을 건데 이거를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는 건 뭐냐? 본인이 갖고 있는 사례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커뮤니케이션의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행상품 기획 직무는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그중에 가장 필요한 거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고요. 저는 이런 사례를 통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도 아주 좋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부족한 점을 또 이렇게 정확히 알고 또 조언을 구하는 자체가 대단한 건데 우선 제가 아까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자기소개에는 직무 관련 내용을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직무 관련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 내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 직무에 필요한 직무 역량 키워드랑 나의 경험을 통한 강점 키워드랑 매칭을 시켜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 중에 여행의 경험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포커싱을 경험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험도 경험이지만 내가 그 여행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가 좀 기대했던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행 가면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행 일정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짜고 이렇게 여행을 시켜주는 투어를 시켜주는데 희열을 느끼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직무가 여행상품 기획 직무이기 때문에 내가 여행을 갔을 때 코스도 제가 다 짜고 그리고 여행자들을 잘 이렇게 안내하는 그거에 제가 희열을 느끼고 대부분 그렇게 내가 했다라고 연결을 지어서 얘기했다면 훨씬 좋았던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소개 때 좀 풀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없어요? 네. 아 부모님이 네. 여행사 지원하는 데 있어서 뭐 의견을 주신 거 있으세요? 괜찮다 아니면 뭐 다른 거 해봐라?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라. 아무래도 나이가 좀 어린 편이다 보니까 어린 나이부터 사회에 나가는 게 굉장히 걱정된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이제 뭐 여행사를 가서 걱정을 된다든지 이제 그런 건 없으신 것 같고요. 그냥 너가 했을 때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 걸 해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뿌듯하실 것 같네요. 근데 여행사가 조금 노동 강도가 좀 있고 네. 쉽지 않을 수도 아니요. 있어요. 한 10시간, 12시간 시켜도 잘하실 것 같아요. 이거 좀 위험합니다. 근로기준법 이거 조금 줄이겠습니다. 6시 하루 8시간 잘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이렇게 송현 학생과 모의 면접 진행해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서 자괴감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너무 잘해주셨고 다음 주에도 저희 취준생과 함께하는 모의 면접 계속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안정영 그리고 강신호 컨설턴트 감사하고요. 또 우리 송현 학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저희가 응원할게요. 그럼 취업 필살기 다음 주 새로운 취준생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빠르게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 그리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경력 단절이라는 장애물을 넘기고 날개를 달 그녀들을 위한 코너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숲속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 저는 나무가 있는 숲이 참 좋아요. 그런데 숲은 개인적인 위안을 넘어 한반도에 평화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산림청이 내 삶을 바꾸는 숲, 새산, 새숲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남과 북, 국민 모두 함께 만드는 숲속의 한반도. 지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만나보는 순서인 채용 알림장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경력 단절 노, 경력 부활 예스, 날개를 단 그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 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에서 학교 급식 조리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고요. 급여는 월 180만 원 이상이며 모집 기간은 8월 14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한국 CN오테크에서 인사 및 노무 부서장을 채용합니다. 초대졸 이상의 학력과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2,100만 원 이상, 모집 기간은 8월 11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한미래식품에서 식품 가공, 제조 관리자를 모집하는데요.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건이고요. 급여는 월 200만 원, 모집 기간은 8월 20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신라 애니멀그룹에서 총무 일반 사무원을 채용합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에 경력은 무관하고요. 급여는 연 2,100만 원 이상, 채용 시 마감됩니다. 네, 우리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 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낭만이 가득한 도시 강원 춘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놀랍게도 8월 8일 절기상은 입추라고 합니다. 입추치곤 너무 더운데 그래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가을이 되면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날씨 선선할 때. 이런 거 있으신가요? 네,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네. 입추라니 진심 반가운데요. 가을에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가을 여행이 가고 싶습니다. 가을 여행이요. 가을 여행 너무 좋죠. 그럼 저희 오늘 준비된 소식 먼저 알아볼까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동서입니다. 춘천시 석사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계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며 금융, 회계, 세무학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운전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인사관리, 사대보험관리, 회계결산, 총무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연봉은 2,800만 원 이상이고 면접 시 임금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입니다. 회계사무원 한 분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진양제약 주식회사 원주공장입니다. 원주시 지정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시설관리 공무직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3년 이상으로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또는 냉동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유틸리티 설비 유지보수 업무이며 주 5일 근무, 연봉은 3,200만 원 이상이고 면접 시 임금협의 가능합니다. 진양제약 주식회사 원주공장은 원주시 해피데이 참여기업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8월 12일 1시 원주시청 지하 1층 다목초콜로 방문하시면 현장 면접이 가능합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시설관리 공무직원 한 분을 채용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감일 맞춰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현복식품입니다. 강릉시 주문진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식품품질관리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며 담당 직무는 미생물 실험, 작업장 위생관리, 제품 품질관리 업무입니다. 주 5일 근무, 연봉은 2,400만 원에서 2,6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이고요. 식품품질관리 사무원 한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빨리 지원하셔야겠습니다. 채용하면 바로 마감이 되는 공고라고 합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네, 다음으로 떠나볼 지역은 우리나라의 중앙부이자 최대 교통유지인 대전입니다.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서은혜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이 입추긴 합니다. 아직은 좀 덥지만 혹시 선선해진다면 해보고 싶은 일 있으세요? 네, 저는 정말 그냥 소소한 건데요. 네. 선선한 가을바람 맞으면서 산책하고 싶네요. 저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 공원 벤치에 좀 앉아 있는 상상을 하고 납니다. 좋죠. 예, 요즘은 상상으로 그칠 수밖에 없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땀에 쩔어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모기에도 물리고. 어쨌든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해 주신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MCA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기타 제품 제조업으로 현재 미디어 컨텐츠 디자이너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 무관으로 유튜브 동영상 편집 능숙자로 재치 있는 자막 및 장면 편집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영상 편집이나 소셜 컨텐츠 제작 경험자 우대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40시간, 급여는 연봉 2,50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인건이고요.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한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대사항 확인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소식 또 전해 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한택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으로 현재 머시닝센터 조작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 경력 5년 이상자로 머시닝센터 조작, 가공, 생산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근무 형태는 주 40시간, 급여는 연봉 4천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그리고 경력증명서 준비하셔서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5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계신 머시닝 센터 조작원 한 분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다음으로는 구직자들께서 들으면 좋을 만한 취업 특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일에는 고용차별과 효과적인 권리구제, 13일에는 국민연금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설계, 14일에는 근로자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16일에는 정신건강, 우리의 행복을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저희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42-480-6057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전에서 구직자분들을 위한 이 취업 특강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도 알찬 채용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강원과 대전으로 가봤습니다. 네, OECD에서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고요. 여성은 저임금, 비정규직 자리에 집중돼 있고 성별 간의 임금 격차는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네, 이처럼 여성을 위한 사회의 문턱은 아직은 좀 높게만 느껴지는데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또 일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고 대우받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직업 가이드, 날개를 단 그녀. 그녀들에게 진정한 날개를 달아줄 에이스 오브 엔젤이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수 씨 오늘 어떻게 보냈어요? 입출하는데 뭐 특별한 거 하셨나요? 아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하진 못했는데 이따가 입추가 만다 한번 날씨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서현 씨는 오늘 입춘대 끝나고 끝나고요. 저는 뭐 그냥 하늘 한번 보고 집으로 가지 않을까. 하늘이 좀 높아졌나 한번 확인해보고. 네. 오늘도 이제 역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직업 가이드 전해주실 예정인데 오늘 어떤 내용 가져오셨나요? 네, 요즘 사실 유튜브나 인별그램과 같은 SNS를 보면요. 손수 준비한 재료들로 하루 3끼를 직접 만들고 또 먹기도 하는 컨텐츠들이 인기를 꾸준히 끌고 있습니다. 다소 다른 컨텐츠만큼 자극적이지도 않고 또 밋밋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대리만족?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뭐 요즘 사실 1인 가구가 많아져가지고 사실 밥 잘 못 챙겨 먹잖아요. 그쵸. 뭐 대리만족하고 이런 거 아닐까요, 정말? 네, 우리 서현 씨의 잘 대답을 들어봤는데 왜 제가 대답했는데 왜 서현이가? 서현 씨 대답이 더 기억이 남네요. 네, 우리 이렇게 사신 방송 너무 좋습니다. 서운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쳐서 먹는 것조차 제대로 챙기기 힘든 현대인들은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만들고 또 먹는 모습으로 힐링을 받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또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의 섭취가 생활화되고 또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거에는 식생활을 개인의 문제로 여겼다면 이제는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국가가 나서서 전문적으로 지도해줄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식생활 개선의 사회적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등장한 직업이 있는데요. 오늘의 직업은 바로 식생활 지도사라는 직업입니다. 식생활 지도사. 어떻게 보면 이제 주부님들이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생활을 계속 고민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쵸. 정말 주부들한테 딱 맞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래도 이 직업을 좀 추천해 주시게 된 이유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이 직업은 식생활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는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씨가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경력 단절을 겪는 주부들에게 적합한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먹을거리, 건강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주목받는 직업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사실 뭐 식습관을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또 다양한 업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주요 업무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먼저 식생활 지도사는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역할, 그리고 사회 구조, 식생활 소비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요.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식습관을 제공을 하고요. 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과 학교에서 바람직한 식생활 지식을 습득하고 또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도 하는데요.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지역 푸드 체인들과 밀착형 교육을 추진하고 전통, 향토 음식을 체험하게 하는 등 적합한 건강식품을 선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견인차 역할. 굉장히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좀 요구되는 역량, 요구되는 적성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식생활 지도사는 가정 생활에서 식생활 교육을 몸소 실천해본 경험자거나 또 기술적으로 교육이 가능한 교사 자격 소지자, 영양정보 전문가 등이 연계하기에 적합한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면 유리하긴 하지만 환경학과, 그리고 생물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등 다양한 전공자들이 현재 식생활 지도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음식과 교육 두 가지를 다 아우러야 하는 분야인 만큼 음식 관련 지식과 교육 능력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또 섬세함과 집중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평소 음식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두고 식품 영양, 건강식품 활용, 건강식품 관련 법규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면 업무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능력 그리고 적성을 좀 얘기를 해보긴 했는데 사실 직무가 직무인 만큼 또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때요? 네, 우선 식생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자격 조건이나 자격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전국의 식생활 교육기관과 체험 공간에서 주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2학기부터 전국 7개의 주요 교육대학교에서 식생활 교육 과목을 교육 과정에 편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별히 이 직업을 위해서 공인된 자격증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자격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식생활 교육지도사 민간 자격증이 있는데요. 시험은 연 6회 실시되고 있고 시험 과목은 식품과 영양, 건강식품의 활용, 건강식품의 재료 등 관련 법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공인 자격증 같은 건 따로 없고 민간 자격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먼저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나 교육 받아보신 분들의 선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충북 충주시가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시민의 바른 먹거리 실천을 위해서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식생활 지도사 연구회 회원 25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한 달간 식생활 지도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지난 4일 무사히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다고 하고요. 이번 교육은 식생활 교육의 이해, 식생활 교육과 기초 지식, 식생활 교육과 교수법, 그리고 조리 실습, 식생활 교육 자료 개발 방법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총 4주에 거쳐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틈틈이 이런 교육들이 식생활 지도사 양성을 위해서 개설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빨리빨리 알아서 듣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이 식생활 지도사에 대한 직업 현황은 어떤가요? 우선 영양사나 식생활 강사 등 식생활 지도사의 범위가 워낙 넓어서 정확한 종사자 수는 알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네.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의 관련 교육 및 자격을 취득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대략 500여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각 지자체마다 노인 및 유아 인구가 다르고 또 그에 따라서 식생활 형태도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고요. 각 개인의 식생활을 안내하고 또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코디네이터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으니까요. 요즘에 기업들에서
사내 식당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잖아요. 이런 데서 채용도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식생활 지도사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진출을 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식음료와 건강식품 제조업체, 그리고 건강식품 매장, 다이어트 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해진 먹거리와 여가 시간의 증가 등으로 무엇을 먹느냐보다는 어떻게 건강하게 먹는 문제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식생활 지도사에 대한 수요도 점점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영양교사와 아동 요리 지도사로 영양교사는 학교에서 급식 프로그램에 관련된 영양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아동 요리 지도사는 식품군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해서 여러 가지 요리 학습의 전모 그리고 아동의 창의력과 정서 개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오늘 알찬 정보 제공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에이스 오브 엔젤 지수 씨가 키포인트를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키포인트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포인트는 가정주부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주부를 강조하는 이유는 식생활 지도사 직업 특성상 가정생활에서 식생활 교육을 몸소 실천해본 분들이 적합한 직업이기 때문인데요. 평소 아이들을 기르면서 먹을거리 그리고 편식 문제 등을 고민해본 주부들이라면 더욱더 이 일이 적합하고 또 편식하는 아이들이 식생활 지도사의 교육을 통해서 평소 먹지 않던 음식을 먹게 된다면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겠죠. 네, 다음 키워드 바로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키포인트는 유망 직종입니다. 네. 요즘같이 먹을거리, 건강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클 때도 드문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맞물려서 앞으로 식생활 지도사는 계속해서 주목받는 직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서 두 번째 키포인트로 꼽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키워드도 이어서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키포인트는 바로 관련 우대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식생활에 대한 교육을 실행함으로써 교사 자격 소지자, 영양사 자격 소지자, 영양정보 전문가 등이 채용 시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 그리고 교육학 등을 전공하면 관련 자격증을 소지했다면 더욱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에이스 오브 엔젤 지수 씨가 날개를 단 그녀에서 식생활 관련돼서 전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오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수고해주신 강지수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